자, 지금부터는 조금 본격적으로 넥스트 이커머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세계 이커머스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아우르는 그런 말씀을 다시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 유통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오른쪽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게 오프라인이 됐던 온라인이 됐던 물건에 MD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SCM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 및 채널 관리를 하는 것이 유통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죠. 반면에 제조를 한다 내지는 브랜드가 된다라는 거는 상품과 브랜드를 기획하고 소싱을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그 다음에 유통에 넘기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는 시장을 저희가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오프라인에서 한다면은 명확한 전통적인 제조 브랜드들, 이쪽은 전통적인 유통사업자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브랜드 사업자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뭐 일부 온라인 셀러들, 그리고 온라인 셀러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들,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던 것들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현재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를 보면 한 5가지의 중요한 트렌드가 저희한테 보여집니다. 5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제가 이 장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지금까지의 그 제조사들은 대형 브랜드를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이 브랜드들이 다 파편화되고 소형화되는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형 브랜드의 쇠퇴, 그리고 스몰 브랜드의 승리,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뒤에서 왜 그런지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브랜드들이, 특히 이제 스몰 브랜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과거의 셀러는 그냥 물건을 띄어다가 파는 그런 단순한 유통의 셀러였다면 최근의 셀러는 셀러가 아니고 스몰 브랜드가 셀러고 셀러가 스몰 브랜드가 되는 셀러의 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스몰 브랜드 셀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소위 얘기하는 이 마켓플레이스에서는 고객의 전쟁이 아니고 셀러 전쟁이 붙었습니다. 누가 정말 유니크하고 독특하고 잘 나가는 핫한 셀러를 많이 가지고 오느냐에 대한 경쟁으로 지금 경쟁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엔드 컨슈머에 대한 가치 제현, 밸류 프로포지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우리 쿠팡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이베이에 들어왔을 때, 우리 네이버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셀러한테 무엇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셀러에 대한 밸류 프로포지션, 가치 제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좀 백업을 설명을 드리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랜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유통 포럼에서 왜 브랜드 얘기를 하느냐 말씀드리지만 브랜드를 이제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브랜드가 셀러고 셀러가 브랜드가 되는 시장이 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제 소형 브랜드의 역습이라는 거는 한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일 기간 내에 과거에는 대형 브랜드들을 통해서 소형 브랜드가 잡아먹히고 소형 브랜드는 스케일 베네핏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 죽어갔죠. 반면에 최근에 보면은 소형 브랜드들이 대형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잡아먹고 소형 브랜드들의 성장이 대형 브랜드 성장의 10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객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브랜드를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이 잘 아는, 소위 얘기하는 브랜드 어웨어니스를 가지고 브랜드의 경쟁력을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브랜드를 노출시키고 그러다 보면 그 브랜드들이 대형 유통의 중요한 쉘프에 차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매대 효율성이 높아가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를 갖기 때문에 대형 브랜드를 누구나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M 제너레이션, G 제너레이션이 되면서 이들은 성향이 좀 다릅니다. 특히 MG 제너레이션은 베이비 부머들이 좋아했던 대형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거는 우리 엄마의 브랜드, 우리 이모의 브랜드, 우리 할머니의 브랜드지 내 브랜드가 아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 사이에 모든 사람이 아는 브랜드를 잇는 것보다 최근에 막 뜨고 있는 브랜드, 이 핫한 브랜드, 이거를 가지고 자기의 아이덴티티와 자기의 정체성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끔은 뭐 올가닉 브랜드 내지는 ESG를 아는 브랜드를 입음으로써 나는 너네보다 개념 있는 소비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브랜드가 점점점 세분화되고 고객의 특정 고객 내지는 특정 고객군에 맞는 브랜드들로 세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고객의 니드만으로 끝났으면은 이게 아마 지금처럼 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커머스가 붙게 되는 겁니다. 과거 같았으면은 아무리 브랜드가 핫하더라도 매장의 매대를 잡을 수가 없다면, 백화점에서 매대를 잡을 수 없다면, 슈퍼에서 매대를 잡을 수 없다면 이 브랜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커머스에서는 사실은 매대가 필요 없죠. 핫하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스 마케팅을 통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온라인 커머스에서 브랜드를 올리는 게 비교적 쉬워지면서 이런 브랜드들이 고객한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유통과 채널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스몰 브랜드는 과거의 브랜드가 아닙니다. 이게 브랜드의 셀러와 셀러의 브랜드화가 진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셀러를 얘기할 때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들은 철저하게 유통사였습니다. 유통사. 이 전통적인 제조기업, 그게 뭐 삼성전자가 됐던 LG전자가 됐던 아니면 LG생건이 됐던 뭐 이런 회사들의 대리점들 내지는 총판들이 온라인에 들어와서 셀러가 되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통의 역할을 했던 것들이 셀러입니다. 이게 조금 진화가 되면서 특히 패셔네이션은 넘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셀러들이 나오죠. 이 셀러를 과연 셀러라고 얘기해야 돼? 브랜드라고 얘기해야 돼?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PB라는 거를 걸고 이들이 브랜드이자 셀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업체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PB고 여전히 유통을 중심으로 한 그런 모델이었어요. 이들이 브랜드에 마케팅을 한다라든지 그런 거는 좀 적었죠.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셀러들은 완전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요. 컨셉을 자기네들이 만들고요. 제조는 아웃소싱을 주지만 직접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하고 배송까지 관리하는 그야말로 이들은 브랜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셀러들의 숫자가 마구마구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셀러들의 숫자인데 보시는 것처럼 기업형 셀러는 별로 없고요. 전부 개인이나 SMB 셀러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셀러를 잡지 않으면은 사실은 커머스 플랫폼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셀러 전쟁을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 유니크한 셀러, 유니크한 브랜드를 잡을 거냐가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더 이상 트래픽의 전쟁이 아니고 누가 셀러를 잡을 것이냐의 전쟁으로 이 경쟁의 판도가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금 있는 대부분의 이커머스 플랫폼은 이 셀러들의 니드를 해결을 못 해줘요. 왜 해결을 못 해주느냐? 자, 과거의 셀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천다이징,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뭐 채널 및 일부 고객 관리 요 정도를 자기네들이 하고 요거는 이제 플랫폼에 의존을 했죠. 그런데 이게 브랜드이자 셀러가 되게 되면 이 뒷단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지금의 이커머스, 뭐 쿠팡이 됐던 뭐가 됐던 많은 이베이가 됐던 많은 회사들이 이쪽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 나머지는 자기네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이 마켓 플레이어스들이 포커스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셀러 인터뷰를 하다 보면
페인 포인트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 셀러들이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들이에요. 일단 트렌드가 너무 많이 바뀌는데 이 트렌드를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컨셉과 새로운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MI에 대한 니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싱하고 제조하는데 내가 볼륨이 너무 작거나 믿을 만한 데를 내가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내 디맨드가 도대체 얼마가 나올지를 내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물량을 잡아야 되는지도 쉽지 않다. 그리고 내가 조금 이제 타겟 마케팅을 좀 하고 싶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내가 혼자 내지는 우리 몇 명 친구들 중심으로 하는데 역량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머천다이징, SCM 관련된 페인 포인트는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전화자 받아야 되고, 내가 포장해야 되고, 택배 아저씨 오면은 그거 줘야 되고, 반품 나오면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셀러가 가지는 무수한 페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거의 커머스 사업자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것만 하는 업체이고 나머지를 하나도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플레이어들이 나오냐면, 자, 셀러는 그냥 컨셉만 만드세요. 내가 이 나머지를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유통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조와 유통을 장악하는, 아우르는 신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가장 선도에 있는 거는 샤피파이고요. 지그재그 브랜디, 네이버도 최근에는 이런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이 셀러를 위한 엔투엔드의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러 입장에서는 여기 가겠습니까? 여기 가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일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플랫폼은 유통 플랫폼입니까? 제조 플랫폼입니까?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소위 얘기하는 멀천 솔루션이라고 해서 다양한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제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소싱할 수 있는데 내지는 OEM을 할 수 있는 데를 해주는 거, 풀필은 직접 할 수도 있고 아웃소싱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엔투엔드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샤피파이의 예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소싱에 대한 솔루션, 우리가 만약에 브랜드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열 수 있는 제휴 플랫폼들, 그 다음에 머천다이징 관련돼서는 다양한 AI와 관련된 솔루션들, SCM 풀필먼트와 관련돼서는 DHL이나 UPS를 자기네들이 직접 연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간편 결제라든지 등등등등 재고 관리, 모든 다양한 솔루션들을 샤피파이는 구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그 사업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거는 유통만의 사실 위협은 아니에요. 제조사들도 앞으로는 상당한 위협을 저희는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브랜드는 지속적으로 소형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브랜드들이 성장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마켓이 돼요. 만약에 이러한 플랫폼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솔루션을 준다면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거나 새로운 셀러가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전통적인 제조업체들도 살아남기가 좀 어려워지는, 소위 얘기하는 빅 브랜드의 쇠퇴의 시기가 저는 좀 더 본격화되고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게 다 플랫폼으로 간다 그러면 대기업은 뭐를 해야 되는 거냐? 대기업은 한 두세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OEM과 ODM이 되는 방법이 있고요. 사실 이게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화장품에서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모레, LG생건도 크고 있지만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거는 글로벌의 경쟁력이 있는 OEM, OD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식품에서는 안 나타나리라고 없고 패션에서 안 나타날 일이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뭐 많은 지금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나는 유통의 어떤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의 거점이 되겠다, 물류의 허브가 되겠다,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글로벌로 보면 월마트는 나는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샤픽파이가 됐던 아마존이 됐던 그 밑에 들어가서 풀필의 솔루션이 되는 회사가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대기업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닐까. 사실 좀 그렇게 익사이팅한 얘기는 솔직히 좀 아닐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 새로운 사업 기회로서의 어떤 뭐 소싱 플랫폼 내지는 제조에 대한 아웃소싱 ODM 업체들, 풀필먼트 서비스 업체들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하나의 좀 이거는 사실은 좀 캐펙스의 투자와 그리고 인베스트먼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라지 사이즈의 기업들이 들어갈 볼 만한 그런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드리자 보면은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진화인 거고 뭐 여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진화할 거고 2025년을 기점으로 아마 50% 이상이 커머스로 갈 가능성이 저희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커머스 시장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세 개의 시장으로 저희는 바라봐야 된다. 하나의 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한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커머디티 시장, 그리고 그로서리 시장, 그리고 버티컬 시장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커머디티 시장에서는 계획 구매, 소위 얘기하는 재워놓고 사는 거 외에 즉시 구매를 해야 되는 필인의 오케이전을 갖는 그런 배민 같은 플레이어들이 하나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로서리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이 두 개로 분화가 되는데 조금은 더 코모디티향의 공산품에 가까운 그런 신선과 완전히 초극신선을 중심으로 한 이 그로서리로 좀 분화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초극신선을 중심으로 시장을 지출하고 있는데 여기엔 좀 이게 지속되기는 좀 어렵겠다. 저희가 봐서는 결과적으로는 생산자와 그 소비자를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 라지 플랫폼으로 이게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과연 기존에 있는 그로서리 사업자들이 얼마나 이 시장 내에서 존재감과 프레젠스와 그 다음에 캐치업을 할 것이냐가 저희로서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버티컬은 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일단은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분화가 되겠지만 그 카테고리의 정의는 좀 넓을 것 같습니다. 패션보다는 패션 뷰티를 아우르는 큰 카테고리, 그 다음에 건기식 이런 거보다는 헬스 앤 웰리스라는 넓은 카테고리, 그리고 가구보다는 리빙 이런 형태로 테마가 조금 넓은 확장된 테마로 갈 것이고 그 안에서는 단순하게 제약뿐만이 아니고 서비스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커머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화의 커머스냐 아니면 서비스냐라는 것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좀 애저 서비스 시장으로 좀 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 세 개 시장 모두가 지속적으로 지금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좀 안타까운 거는 이 많은 혁신들이 스타트업이나 넌 레가시 업체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렸던 중요한 토픽은 넥스트 커머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유통 얘기만 드렸는데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브랜드와 제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소위 얘기하는 이 마켓플레이스를 넘어서는 그런 사업 모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셀러가 소형 브랜드가 되고 소형 브랜드들이 셀러가 되는 그러면서 이 브랜드들 셀러의 브랜드화가 되면서 셀러들이 원하는 그러한 페인 포인트들이 급증을 한다. 이 셀러는 단순한 유통이 아니고 브랜드와 제조를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전체 제조 영역 그리고 유통 영역에서의 어마무시한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이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들은 전혀 이거를 어드레스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넥스트 커머스라고 하는 이 스몰 브랜드 내지는 셀러한테 제조, 유통 전 영역에서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피치를 걸면서
셀러의 밸류 프로포지션을 강화한 그러한 신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저희는 샤피파이와 같은 모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사업자들이 이러한 피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마켓플레이스가 지금과 같이 그런 단순한 셀러를 중심으로 한 모델로 간다라면은 그들 또한 저희는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일찍 발표를 끝냈는데 네, 뭐 이상 오늘 저희 발표는 좀 마치겠고요. 뭐 오늘 이것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은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상공회의소를 통하시거나 아니면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기꺼이 많은 논의를 오프라인에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